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낸 아들. 그는 단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 지워지지 않는 후회를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그날 아들은 평생 잊지 못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들은 언제나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집을 나서고 자정이 넘어야 돌아오는 하루가 몇 년째 아무런 의심 없이 반복되었습니다. 달력에는 회의와 출장과 마감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고 그 사이 어딘가에 아버지를 적을 자리는 처음부터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승진을 했고 연봉이 올랐고 부서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성실하다고 했고 책임감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그는 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뒤를 돌아볼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고향집에 전화를 드리는 건 대부분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것도 피곤함이 좀 가라앉은 뒤에 소파에 기댄 채 습관처럼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 첫 마디가 똑같았습니다. 왔냐? 마치 아들이 곁에 있다가 잠깐 자리를 비웠다 돌아온 것처럼 그 목소리에 오래전부터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굵고 단단하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가늘어지고 짧아졌습니다. 밥은 먹냐는 물음에 그냥 먹는다고, 아프지 않냐는 물음에 괜찮다고만 하셨습니다. 그 괜찮다는 말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아들은 끝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내려간 고향집은 생각보다 낡아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쌓인 신문지, 세제가 다 떨어진 채로 놓인 주방, 베란다 화분은 언제부터인지 말라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텔레비전 소리도 없이 그냥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아들의 발걸음을 잠깐 멈추게 했습니다. 나이가 드셨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라는 말이 가슴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잠을 자다가도 생각했고 출근길에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저녁 아버지 맞은편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말이 끝나고 나서야 그 말이 얼마나 차가운 온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비로소 느꼈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도 바람 소리도 멈춘 것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나와야 할 것 같았습니다. 화를 내시거나 섭섭하다고 하시거나 아니면 안 간다고 고집을 부리시거나 어떤 반응이든 오히려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의 어둠을 한참 바라보시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편하면 그게 좋지.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항의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이해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고맙다고 했고 좋은 곳으로 알아봤다고 했고 자주 찾아뵙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때마다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표정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표정이 무엇인지를 아들은 읽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싶었고 빨리 결정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 서두름 속에서 놓쳐버린 것이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기억났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주방 쪽으로 돌아서던 순간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다는 것을. 아들이 기억하는 아버지의 등은 늘 크고 단단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아들을 업고 뛰던 등,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도 끄떡없던 등. 그런데 그날 돌아선 등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스쳐 지나갔던 아버지의 눈과 분명히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못 본 것으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두고두고 마음속 어딘가에 박혀 가장 고요한 순간마다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참으셨습니다. 평생 하고 싶은 말을 삼켜온 분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양원은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아들이 여러 곳을 알아보고 고르고 또 고른 곳이었습니다. 넓은 마당에 나무가 있었고 복도는 밝았고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방 안으로는 오전 햇살이 잘 들어왔고 식사는 제때 나왔습니다. 아들은 이 정도면 좋은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버지도 이 정도면 적응하실 거라고, 금방 익숙해지실 거라고.
짐을 풀어드리고 간호사에게 아버지 성함과 지병을 설명하고 비상연락처를 남기고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다만 눈이 아들을 따라왔습니다. 아들이 코트를 집어들 때, 가방을 어깨에 걸 때, 문 쪽으로 걸어갈 때 그 눈빛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붙잡고 싶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조금만 더 있어 달라는 것인지 아들은 문손잡이를 잡으며 돌아봤습니다. 금방 다시 올게요. 아버지는 그래 가라 하셨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복도에 생각보다 크게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는 창가에 의자를 당겨 앉으셨습니다. 마당에는 가로등 불빛 하나가 노랗게 켜져 있었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이불 냄새, 낯선 소리들. 그 낯설 속에서 아버지는 눈을 감고 오래된 것들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저 문에서 가방을 집어 던지며 뛰어들어오던 것, 다녀왔습니다 하는 목소리가 온 집안을 울리던 것, 밥 먹어 하면 이미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고 있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어느 날부터인가 바빠졌고 멀어졌고 그리고 지금은 이 낯선 방에 자신 혼자입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리웠습니다. 그냥 그리웠습니다. 처음 2달은 아들이 자주 왔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얼굴을 비쳤고 마당을 함께 걷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온다는 날이면 아침부터 단정하게 준비하셨습니다. 머리를 빗으시고 서랍 속에 넣어둔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으시고 오전 내내 창가에 앉아 마당 입구 쪽을 바라보셨습니다. 간호사가 오늘 아드님 오시냐고 물으면 아버지는 소리 없이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그날의 아버지를 훨씬 젊어 보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아주 조금씩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주 2회가 주 1회가 되고 주 1회가 격주가 되고 격주가 어느새 한 달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전화가 먼저 왔습니다. 이번 주는 바빠서 못 갈 것 같아요, 아버지. 다음 주엔 꼭 갈게요. 아버지는 그래, 괜찮다. 바쁜 거 다 알지 하셨습니다. 그 말이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 두신 것처럼. 전화를 끊고 나서도 아버지는 수화기를 잠시 손에 쥐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아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그 사이 더 바빠졌습니다. 새 프로젝트가 시작됐고 팀원이 늘었고 마감은 쌓였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빠르게 흘렀습니다. 아버지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퇴근길 신호등 앞에서 혹은 밥을 기다리며 멍하니 앉아 있을 때 요양원 창가에 홀로 앉아 계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번 주말엔 꼭 가야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어김없이 다음 주말로 밀려났습니다. 사람은 종종 미루는 것이 나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일에 한해서는 끝없이 미룹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후회가 된다는 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됩니다. 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창가에 앉으셨습니다. 오전 10시 아들이 처음 요양원에 왔을 때 마당을 걷다가 이 시간 햇살이 제일 따뜻하다고 했던 것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이었겠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속에 간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의자를 창가로 당기고 따뜻한 햇살을 등에 받으며 마당 입구를 바라보셨습니다. 오늘은 혹시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간호사가 지나치다 물었습니다. 오늘도 기다리세요? 아버지는 잠깐 멈추셨다가 대답하셨습니다. 오늘은 올 것 같아서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 자체가 이미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처럼 느껴지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간호사는 더 묻지 않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옆에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두 손으로 찻잔을 감싸 쥐고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낙엽이 하나 바람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아버지는 오래 눈으로 쫓으셨습니다. 그 낙엽을 보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가을이면 마당에서 낙엽을 모아오던 일이 빨간 것, 노란 것, 갈색 것 색깔별로 골라서 아버지 손바닥 위에 하나씩 올려놓으며 웃던 얼굴. 아빠, 이거 예쁘지? 고사리 같은 작은 손. 그 손이 지금은 얼마나 커졌을지.
어떤 손으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보고 싶었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싶었고, 옆에 앉아서 말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싶었고, 그냥 같은 공간에 숨을 쉬고 싶었습니다. 그 소박한 것들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됐는지 아버지는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오늘도 해가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내일 또 앉으시려고. 전화는 평범한 오후에 왔습니다. 아들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보는 순간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요양원에서 걸려오는 전화가 반가운 소식일 리 없다는 것을 그는 받기 전부터 알았습니다. 그래도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지 않으면 조금 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있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아들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동료가 뭐라고 불렀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며 3번을 더 눌렀습니다. 차에 타고 나서야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기어를 바꾸는 손이, 내비게이션을 누르는 손이,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초록불이 켜지는 게 이렇게 느린 적이 없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이는 소리만 차 안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후회들이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요양원에 처음 모셔다 드리던 날, 문을 닫고 나오며 뒤를 돌아보지 않은 것, 전화를 드릴 때마다 짧게 끊었던 것,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갈게요 하고 미뤄온 그 수많은 다음들, 오늘 그 다음이 끝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는 점점 세게 내렸습니다. 아들은 엑셀을 더 밟았습니다. 이제서야 이렇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가 낮고 규칙적으로 울렸고, 창밖에는 아직 빗소리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던 눈이 문이 열리자 천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들을 알아보셨습니다.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조금 눈가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그 변화를 보자마자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 하고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벼운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크고 거칠고 따뜻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자전거를 처음 가르쳐주며 안장 뒤를 잡아주던 손, 장마철에 지붕 위로 올라가 기왓장을 고치던 손, 새벽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와 식탁 위에 내려놓던 손, 그 손이 지금은 이불 위에 힘없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이 온기만큼은 놓지 않겠다는 것처럼 아버지의 입술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아들은 몸을 낮춰 귀를 가까이 했습니다. 미안하다. 부담 줘서.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부담을 줬다는 것은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아들에게 짐이 됐다고 느끼셨다는 뜻이었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사신 분이 마지막 자리에서 자신의 존재를 미안해하고 계셨습니다. 아들은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하는 말이 목에 걸려 소리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의 손이 아주 천천히 아들의 손등을 두드렸습니다. 우는 아들을 달래듯, 괜찮다는 듯. 마지막까지 아버지는 그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떠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혼자 요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짐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마주친 간호사가 고개를 숙였고, 아버지가 앉으시던 창가 의자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아직 아버지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옷 냄새, 바르시던 로션 냄새. 아들은 문을 닫고 서서 한동안 그 냄새를 마셨습니다. 옷가지를 개고 책을 모으고 약봉지를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서랍을 열었을 때 편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접혀 있었고 봉투도 받는 이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알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펼쳤습니다. 글씨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힘이 많이 빠진 손으로 쓰셨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한 줄 한 줄이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와주는 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는 것도 몰랐습니다.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빠서 못 간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다음에 가야지 하고 넘긴 주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오전 10시에 창가에 앉으셨다는 것을 아들은 그날 간호사에게 처음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됐냐고 물었더니 거의 처음부터요 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이 시간 햇살이 따뜻하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셔서 매일 그 자리에 앉으셨대요. 아들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는 찾아갈 수 없는 사람에게, 이제는 들릴 수 없는 곳에 대고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요. 저도 그날들이 가장 행복했어요. 우리는 늘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보면 되겠지. 다음에 더 잘해드리면 되겠지. 하지만 어떤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 오늘 한 번 더 바라봐 주세요. 그게 언젠가 후회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